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챕터 6장 맨큐의 경제학 수요 공급과 정부 정책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 중에서 가격을 통제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정부가 세금을 때려 가지고 조세를 부과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재는요 페이지 146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세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정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요 돈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우리가 이제 돈을 여기저기 쓰게 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정부 지출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뭐 공공재를 생산하기도 하고요, 다리를 건설하거나 가로등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쓰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복지 관련된 비용도 많이 지출하게 되는데요, 나날이 정부의 지출 비중은 커지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정부의 활동에는 돈이 드는데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주로 이제 재원 조달 수단이 조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미국의 연방정부나 지방정부 마찬가지인데요, 모든 정부는 도로, 교육, 국방 이런 거예요. 그래서 도로 아니면 교육 그리고 국방 서비스 이런 거에 대해서 돈을 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재원 조달 수단입니다. 물론 세금을 내는 거를 달가워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조세 파트가 이제 뭐 조세 뭐 그런 관련해서 보면 정부가 제공하는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이제 국민들이 편익을 보잖아요. 그래서 편익에 대한 대가로 세금을 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도 흔히 우리는 강제성을 지닌 경우가 또 많이 있죠. 그래서 강제적인 측면이 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세금을 거둘 때 거기 보시면은 세금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볼 건데, 기본적으로 누가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거기 이제 예가 있는데 예를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단락에 한번 예를 한번 봅시다. 지방정부가 매년 가두행진, 뭐 아이스크림 축제를 연대요. 지방정부가 아이스크림 축제를 여는데 그냥 아이스크림만 그냥 파는 게 아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매년 가두행진, 불꽃놀이, 지방 유지들이 또 한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설들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아이스크림 축제에 따른 비용을 조달하려고 하는데, 비용을 세금으로 이제 거두려고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세금을 거둬야 될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요, 거기 보니까 아이스크림 판매당 0.5달러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두 로비 그룹이 이제 여기에 달라붙어서 로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로비 그룹은요 또 등장했군요. 아이스크림 소비자 연대가 등장해서요, 야, 우리 소비자 연대예요. 소비자 측면 소비자 로비 그룹이에요. 로비 그룹에서는 야, 우리 하루하루 살기 너무 빠듯하다. 근데 아이스크림에다 세금을 내라고 해서 우리한테 부담하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냐. 너무 살기 힘들다. 그러니까 판매자들한테 이 세금을 거두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또 아이스크림 또 등장했어요. 제조업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제조업 협회. 이게 이제 물건을 만드는 기업들 이제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로비 그룹이 있어요. 야, 우리 경쟁도 너무 치열하고 우리도 살기 힘들다. 이거 아이스크림 사 먹는 사람한테 세금을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에이, 싸우지들 마.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반반씩 하자. 그래서 반반 작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50% 그리고 50%씩 세금을 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세금을 누가 부담하는가, 그게 사실은 우리는 보는 거야. 그래서 법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세금을 내는가 해서 이걸 귀착이라는 말을 씁니다. 인시던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법적으로는 공급자랑 소비자랑 반반씩 내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게 반반씩 내는가? 실제적인 귀착을 우리가 경제적인 귀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법적인 귀착을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식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측면에서 누가 조세를 부담하는가,
예, 조세법상에서는 반반씩 내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귀착되는 게 경제적 귀착이에요. 실질적인 측면에서 부담은 어떻게 되는가 라고 보면은요 반반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생산자한테 세금을 내는 경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A번 해가지고요. 자, 거기 보시면 147페이지 보세요. 판매자에 대한 과세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자, 판매자, 공급자에게 세금을 때리는 거야. 그래서 판매자가, 공급자가, 정부가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판매자에게 텍스를 부과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수요 공급 곡선 가지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래프를 좀 크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있고요. 자, 거기 보시면 수요와 공급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수요와 공급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아이스크림의 가격이 있고요. 원래 균형 가격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부과하기 전에 균형 가격을 0 이렇게 할게요. 거기 보니까 원래 3달러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게 P0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런데 정부가 누구한테 세금을 내라고 그랬냐면 여기 생산자한테 세금 내세요 라고 텍스를 부과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직관적으로 보면 우리 거기 책에서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되어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 우리 마음속에는 그게 당연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바로 봅시다. 자, 생산자한테 세금 부과했다라고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증가하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한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방 쭉 이동하는 거야. 정확하게 이만큼 0.5달러만큼 세금을 부과하게 됐는데 근데 실제 소비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하면 거래량이 이렇게 감소하면서 여기가 1이라고 쓸게요.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이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구입자가 내는 가격이 3.3달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3.3달러 이거를요 P소라고 쓸게요. 소비자가 내는 가격이다 보시면 돼. 그러니까 생산자가 0.5달러의 세금을 내세요 그러면 거기에 60%에 해당하는 0.3달러를요 아이스크림 가격 인상으로 대응을 하는 거야. 그 일부 소비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여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소비자 가격이 원래 3달러인데 그러니까 일부 소비자는 뭐야 지금 장난해? 해가지고요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부 소비가 이렇게 감소하게 돼요. 이해되시죠? 가격이 올라가니까 소비량이 감소합니다. 이렇게 감소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위축되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 원래 100개가 팔렸었는데 90개로 이렇게 거래량이 감소하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소비자가 이렇게 비싼 가격을 지불하게 된 거야. 그래서 뭐야 우리가 이렇게 가격 비싸게 부과했네. 우리가 다 손해보고 너네 생산자들은 부담 안 하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지. 소비자가 3.3달러의 가격을 내고 아이스크림을 구입하게 되면 생산자는 어떻게 됩니까? 네, 맞아요. 생산자는요 3.3달러의 가격을 받은 거에서 0.5달러를 정부한테 갖다 바쳐야 돼요. 그럼 3.3에서 0.5를 빼면 여기가 2라고 할게요. 이 크기가 정확하게 텍스의 크기예요. 정확하게 여기 보시면 이 크기가 요 크기가 텍스의 크기야. 요거는 평행 이동했으니까 요 크기가 정확하게 텍스의 크기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여기서 0.3을 뺀 2.8달러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P생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은 이전에는 소비자가 내는 가격이 3달러고 생산자가 받는 가격이 3달러였었는데 지금은 소비자가 내는 가격이 올라갔고요.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도 떨어졌어. 이렇게. 근데 소비자는 이전보다 얼마나 더 비싸게 부담했습니까? 하면 이 경우에는 0.3달러만큼 조세 전체 0.5달러에 0.3만큼을 부담했고요. 생산자는 여기 나와 있는 0.2라고 해야죠. 예, 여기 나와 있는 3달러를 원래 받았었는데 정부한테 세금을 갖다 바치고 남은 게 2.8달러니까 자기가 수취하는 가격은
2.8달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길이가 바로 뭐냐면 0.5잖아요. 그래서 0.5의 일부는 소비자, 일부는 생산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분석 단계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와 있고요. 148페이지 가보시면은요. 2단계, 3단계 그렇게 나와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얻게 된 시사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산자 공급자한테 세금을 부과했잖아요. 이렇게 부과를 했는데 거기서 얻게 되는 시사점은요. 자, 첫 번째 줄 보세요. 비록 판매자들이 세금 전액을 정부한테 내요. 근데 정부한테 내는 효과를 보이는 게 바로 누구냐면은 맞아요. 생산자가 내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적으로는 생산자가 내지만 우리가 실질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측면에서 조세 부담에 대한 귀착은 누가 내는가라고 하면 소비자도 일부 부담을 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공동으로 부담하네요. 오히려 소비자들은 이전보다 비싸게 구입을 하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그래서 소비자 후생은 감소해요. 소비자의 후생은 감소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또 더 나가서 생산자 후생은 어떻게 됩니까? 감소해요. 생산자 후생도 감소하게 됩니다. 생산자의 후생도 감소해요. 왜요? 이전에는 3달러를 받았었는데 이제 정부한테 세금을 갖다 바친 다음에 생산자가 수취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달러가 아니라 2.8달러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자, 소비자 둘 다 후생이 이전보다 감소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누구는 기뻐할까요? 정부는 기뻐하겠지. 정부는 조세 수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지만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이 둘의 슬픔보다 정부의 기쁨이 작아요.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슬퍼진다. 그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요게 있고 두 번째는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요. 거래량이 감소한다라는 거 잘 좀 체크를 해주세요. 그 밑에 정리가 돼 있죠. 점띵 보시면 세금은 시장 거래를 억제하게 된다라는 거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공동으로 부담하게 된다.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이번에는요. 세금을요. 생산자한테 부과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한테 부과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자, 그래서 148페이지 거기 밑에 B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입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라고 할게요. 구입자에게 텍스를 부과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누가 세금을 내나? 물건, 아이스크림을 사는 사람한테 내는 거야. 자, 그러면 거기 두 번째 줄에 한번 보세요. 지방정부가 아이스크림 구입자에게 개당 0.5달러의 세금을 정부한테 내!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럼 역시 3단계 접근 방법인데요. 자, 우리 앞에서 했던 것도 똑같이 그래프는 볼게요. 아이스크림이 있고요. 여기 아이스크림의 가격이 있어요. 여기 수요 곡선이 있고요. 공급 곡선 이렇게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의 가격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달러 해가지고 P0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여기가 0 이렇게 똑같습니다. 자, 149페이지 볼게요. 1단계 볼까요? 우선 아이스크림을 소비자한테 내라고 했으니까 이 텍스를 소비자한테 부과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텍스 부과가 공급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소비자한테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 보세요. 구입자들은요. 이제 149페이지 세 번째 줄 잘 따라오셨죠? 아이스크림 공급자에게 값을 치러야 할 뿐만 아니라 정부에 세금을 납부해야 되니까 수요 곡선이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자, 2단계 볼게요. 그럼 소비자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 알겠는데 여기 공급자에게는 영향이 없고 소비자한테는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 이동이냐 좌측 이동이냐 그거를 봐야 됩니다. 자, 2단계 찾았죠. 거기 보시면 구입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면 아이스크림은 가격 면에서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나 아이스크림 먹을까? 그냥 팥빙수 먹을까? 했는데 팥빙수도 아이스크림인가? 아무튼 다르다고 칩시다. 여기 콘으로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팥빙수를 먹지 아이스크림이 별로 매력적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위에 그림 잘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정확하게 이 0.5달러의 세금을 부과하는 만큼 밑으로 하방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방으로 이동을 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길이가 0.5달러의 세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가격이 이렇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소비자가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판매자한테 아이스크림 안 먹어 해서 이렇게 거래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것처럼 100에서 90으로 거래량이 감소, 시장이 위축되는 겁니다. 시장 자체가 위축되고 축소가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스크림을 안 먹는 거야. 수요가 감소해서. 그럼 판매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 공급자들은. 아니, 학생들이 이렇게 가다가 사람들이 가다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되는데 안 먹는 거야. 저기요, 왜 오늘은 아이스크림을 안 먹습니까? 아, 제가 아이스크림 먹으면요 세금 내래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판매자가 저기 그러면 가격 좀 깎아줄게. 좀 먹을래?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깎아줄 건데요? 3달러는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생산자가 우리도 좀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0.2달러 깎아줄게. 이러는 거예요. 0.2달러. 그래서 여기 보시면 2.8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이야. 이해 가세요? 그럼 생산자는 이전보다 얼마나 손해봅니까? 예, 맞아요. 여기 나와 있는 만큼 이만큼 0.2달러만큼 생산자가 받는 금액이 작아지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0.2달러만큼 깎아줘서 2.8달러의 아이스크림 가격이 형성되는데 그거 갖고도 그냥 나 됐어요 하고 거래량이 감소하기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산자 입장에서는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근데 소비자는 뭐라 그래요? 아저씨, 그게 아니고요. 제가 2.8달러를 구입하고 아이스크림을 먹게 됐는데 정부한테 0.5달러의 세금을 내야 되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됩니까? 2.8달러에다 세금 0.5를 더하면 3.3달러만큼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3.3달러만큼이 소비자가 내는 가격이 되는 거야. 그래서 3.3달러만큼이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올라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이 길이는 좀 그렇지만 이 길이가 사실 더 길어야 됩니다. 더 길어야 되는 거죠. 소비자는 전체 3달러 원래 가격이었는데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과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게 이제 거기 책에서는 간극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간극이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그게 텍스 0.5달러랑 똑같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요. 원래 여기가 0, 여기가 1, 소비자가 내는 가격이 여기가 2 이렇게 얘기하면 0, 1, 2, 요 삼각형만 우리가 잘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그림 비교를 해보시면 여기요, 이거 두 개 이렇게 했습니다. 0, 1, 2 하면 여기가 원래 0이잖아요.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요 삼각형이 생기잖아요. 요거 소비자가 내는 가격, 생산자가 받는 가격 나와 있는데 여기도 소비자가 내는 가격, 생산자가 받는 가격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금을 생산자한테 부과하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자한테 세금을 부과하던 그 경제적인 효과는 어떻게 된다?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거기 3단계까지 분석이 쭉 잘 나와 있어요. 150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사점 거기 첫 번째 달랑 마지막 제출해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자한테 구입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나 아니면 판매자한테 부과하나 하면은 곡선이 이동하는 것만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조세 부담의 효과는 똑같아요. 자, 그래서요, 거기 보시면 두 번째 달랑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세 번째 줄,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 세금 수집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금 수집함을 딱 놨을 때 새로운 균형에 도달하게 되면 그 세금을 누구한테 부과하든 구입자와 판매자가 적절하게 힘이 센 사람한테 힘이 약한 사람한테 힘이 센 사람이 떠넘기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바구니 하나 갖다 놓고요. 여기 많은 청중들이,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랬을 때 학교에서 만약에 어떤 정보가 나타나서 자, 여기다가 100만 원 걷어가지고 다음 주에 여기다 갖다 주세요. 그럼 누가 여기다가 돈을 많이 낼까요? 처음에는 n분의 1로 해서 이렇게 되던 누가 많이 내던 정부 입장에 상관없어. 100만 원만 가져가면 되는 건데 정부가 나간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끼리 구매자와 판매자끼리 막 서로 이제 협상을 하는 거야. 그래서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한테 야, 네가 내 해가지고 떠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약한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그 얘기가 우리 다음에 탄력성과 조세 귀착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우리 여기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거를요, 거기 사례 연구 케이스 스터디 있잖아요. 거기에 응용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사례 연구를 한번 볼게요. 자, 케이스 스터디 한번 보시죠. 자, 케이스 스터디는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면요, 거기 보시면 국회가 법으로 급여세 부담의 배분을 정할 수 있을까? 급여세가 이제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급여세를요, 누가 부담할 것인가? 그거와 관련된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를 주는 기업과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자, 반반씩 하세요. 이렇게 보통 많이 합니다. 거기 첫 번째 줄 볼게요. 월급을 한 번이라도 받아본 경험이 있다면 월급에서 각종 세금이 공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요. 연방보험기금법에 따르면 사회보장이라든가 노인 의료비 지원 재원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재원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전체 세금의 총액이 월급 급여액의 한 15%나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이거를 기업하고요, 근로자랑 누가 부담을 할까요? 이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아시겠죠? 보통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봤을 때 맨 마지막 줄 밑에서 두 번째 줄 나와 있듯이 반반씩 부담하도록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51페이지에 절반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실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누가 힘이 센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거기 151페이지에 그림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살짝 아이디어만 한번 보세요. 노동시장이고요. 임금이고요. 앞에 했던 그림 대신 아이스크림과 아이스크림 가격 대신 노동과 임금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자, 노동에 대한 수요가 있고요. 여기 노동에 대한 공급 이렇게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는 임금이 여기입니다. 0에 해당하게 돼요. W0 이렇게 있어요. 근데 만약에 거기 우리 앞에서 했었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거는 여기 나와 있는 노동의 수요 주체가 누굽니까? 라고 하면 수요 주체가 이게 기업이라니까요. 기업이고요. 노동의 공급 주체가 이게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기업과 근로자 주체가 어디에 있는가 보시면 되는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근로자한테 세금 내 이렇게 되면 노동 공급자에게 세금 내라는 거니까 근로자가 세금 내면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해요. 그래서 여기가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을 하게 되는 건데 기업에게 이렇게 받는 거예요. 우리 P소라고 쓸게요. 우리 소비자 이렇게 하면 또 괜히 소비자는 이 수요니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제 근로자가 생산물 시장에서는 그거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임금을 받게 되는 거야. 이 정보다 좋아진 거 아니야? 정부한테 이렇게 급여세를 갖다 바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근로자한테 부담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게 세금을 부담한다. 그러면 공급 곡선, 여기 나와 있는 수요 곡선이, 노동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바로 앞에 했던 거랑 그대로 보세요. 여기는 기업이 텍스를 부담하는 경우, 형식적으로, 그러면 수요 곡선이 하방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이 하방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반면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근로자에게 세금을 부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동에 대한 공급 곡선이 이렇게 상방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텍스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노동의 공급 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012 요거를 찾으시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 하면 여기 기업이 수취하는 임금은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 이해가 가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소비자가 내는 거, 소비자가 여기서는 이제 소비자가 내는 거, 소비자는 여기서 보면 기업이죠. 죄송해요. 이 기업 이렇게 되겠네요. 기업 이렇게 되고요. 예, 근로자가 이제 막상 받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앞에 거랑 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업이 바로 사용자잖아요. 사용자 또는 고용주. 문제에서는 뭐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게 되니까 그것만 헷갈리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근로자는 노동자죠. 거기 보시면 근로자가 받는 임금, 근로자가 수취하는 임금의 크기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크기만큼 있잖아. 요 크기만큼 요 크기, 요 크기, 이 크기가 바로 급여세의 크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잘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급여세는 기업에게 부담시키나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나 서로 떠넘기기, 전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세 부담의 귀착은 누구한테 하더라도 상관없다. 그래서 거기 151페이지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째줄 보세요. 자, 그래서 반반씩 50대 50으로 부담할 필요가 없어요. 이 배분은 법에서 세금 부담을 전적으로 기업이 지도록 하든 전적으로 근로자가 지도록 하든 관계없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누가 더 많이 부담을 지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가 바로 탄력성과 조세 귀착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